내가 구속되면 한 달 안에 정권이 무너진다. 명 씨의 말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탄핵 심판을 받고 있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선거 브로커 명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그리고 그 대가로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에 직접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명태균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어떤 관계였는지 짐작할 수 있는 검찰의 내부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가 입수한 검찰 수사보고서인데요. 명 씨와 윤 대통령 부부가 나눈 SNS 대화 캡처 파일 280개가 담겨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결심한 2021년 6월 26일부터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3년 4월경까지의 대화입니다. 검찰 수사보고서를 최초로 입수한 봉지욱 기자를 만났습니다. 명태균 게이트의 제보자 강혜경 씨를 인터뷰하며 단서를 포착했다고 합니다. 강혜경 씨의 지난해 이제 9월 30일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명태균이 자신이 사용하던 PC를 강혜경 씨한테 버리라고 폐기를 지시했는데 그거를 본인이 갖고 있다가 검찰 압수수색 때 검찰이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지난해 10월 검찰은 명태균 PC에 대해 포렌식 작업을 마쳤습니다. 검찰이 강혜경 씨에게 명태균 PC 전자정보 선별 리스트를 주지 않은 걸 보고 아 여기에 뭐가 있구나 라는 직감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서부터 뭔가 있구나라는 걸 직감하셨군요. 그렇죠. 그게 별게 없었다면 그 리스트를 검찰에서 강혜경 씨한테 줬을 텐데 저희가 이제 전방위로 그 수사보고서의 존재를 확인을 한 거죠. 창원지방검찰청 명태균 게이트 수사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107쪽 분량의 수사보고서에는 명 씨와 윤 대통령 부부 간에 주고받은 SNS 메신저 대화를 캡처한 사진 280개를 담고 있습니다. 기간은 2021년 6월 26일부터 2023년 4월경. 윤 대통령이 명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를 보고받았을 것으로 의심되는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이 포함됩니다. 첫 대화가 오고 가기 3개월 전 윤석열 총장은 검찰을 떠나 정계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수사보고서에 등장하는 첫 대화는 6월 26일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앞두고 있던 시점입니다.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 부부를 처음 만난 것도 이 즈음이라고 합니다. 뭘 어떻게 해드려야 됩니까? 라고 청해가니까 당선되면은 아크로비스타 뚝 쏘면 되지. 당선이 안 되면 못 주잖아요. 그 말은 나는 100% 당선시킬 자신 있다 이 말이잖아요. 선생님 정말 대단하죠. 명 씨와 함께 아크로비스타를 찾아간 적이 있다는 지인도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6월 26일 맞죠? 명태균이가 아크로비스타 갔었지. 그들이랑 같이. 명태균이가 아크로비스타에서 윤석열이를 만나고 나와가지고 청와대가 대통령 출마하기로 했다. 그럼 내가 물었지. 대통령 깜이더냐. 깜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안 되겠네. 그랬더니 김건희가 명분이 상인데 된다는 거야. 명태균 씨와 주로 소통한 건 김건희 여사였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와 주고받은 대화 캡처 280장 중에 246장이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대화였습니다. 2021년 6월 30일자 대화. 김건희 여사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만나는 일정을 명 씨와 상의했습니다. 실제 이 만남은 이루어졌을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윤석열 씨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6월 28일인가 나한테
명태균이가 전화를 했어. 전화를 하는데 지가 통화를 하는 게 아니라 전화하자마자 김건희 여사를 바꿔주는 거야. 갑자기 그냥. 21년 6월 28일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나한테 통화를 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을 좀 만나주시라 이거야. 한번 뵙자고 그래서 내가 7월 4일 날 저녁에 그 두 부부를 만났어. 김종인 위원장과 윤 대통령 부부의 첫 만남은 자택인 아크로비스타의 한 식당에서 이루어졌고 그 자리엔 명 씨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이제 명태균이가 있어서 내가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그 사람들이 날 만난다고 그러고 그 자리에 명태균이가 껴있느냐 이런 얘기지. 어? 그러더니 이제 그 내시장 앉아 있다가 김건희 여사가 나한테 뭐 몇 마디 뭐 자기 남편 내가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 있다가 이제 두 사람은 나갔어요. 네. 그러고서 나하고 윤석열 당시 전 총장하고만 한 1시간 반쯤 얘기를 하고 난 돌아왔다고.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도 명태균 씨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대통령이 저를 만나자는 게 명태균 통해서 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저기랑 통하는구나라는 거를. 네. 뭐라 그러면서 명태균이 얘기하던가요? 대통령 한번 윤석열 총장 한번 만나 보실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응? 그런 반응이었어요. 진짜 만났어요? 명태균이랑 다 같이? 네,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그 통로를 쓰게 된 건 그게 먼저 연락이 와서 그 전까지는 저 사람이 윤석열을 아는지 뭔지 알 수가 없죠. 이준석 대표를 만나고 온 후 이루어진 대화. 김건희 여사가 이 대표의 의중을 궁금해하자 명 씨는 이 대표와 나눈 이야기를 전하며 이 대표의 연락처를 전달합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윤석열 전 총장의 아킬레스건은 배우자 김건희 씨, 장모 최은순 씨를 둘러싼 의혹, 이른바 처가 리스크였습니다. 명 씨는 안팎으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돌파구를 찾고 대처 방안을 일러주면서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런 명 씨에게 전적으로 의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부터) 명태균 씨와 알고 지낸 김태열 소장. 단순한 어떤 그 조력자가 아니고 한 가족이다. 그래서 가족끼리 쓰는 사용하는 단체 카톡방에 명태균이가 초대돼가지고 거기서 가족끼리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의견까지도 자기가 내고 했다라고 심지어 나한테 충성까지 맹세했다고 한 보라고. 내 충성이라고 문자 안 보냐고. 참 내가 미치겠다고. 계속 연락이 왔었어요. 정말 명태균 씨가 왜 아침마다 윤석열, 김건희 씨가 전화기 스피커폰 들고 둘이서 이게 3명이서 통화를 했다 했잖아요. 그게 진짜거든요. 하나하나 물어봐요. 물어보면 답변해주고 하나하나 일정, 그러니까 지역을 어디를 가라, 지역을 어디를 가면 누구를 만나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본격화된 2021년 9월.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측근 검사를 통해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비판적인 여당 정치인과 언론인들에 대한 고발을 야당인 국민의힘에 사주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윤석열 죽이기 쪽으로 이렇게 갔다.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남부 아니면 조금 위험하대요. 고발 사주 보내지부터 여쭤보러 왔는데요. 나는 그런 거를 한 적도 없고 할 이유도 전혀 없기 때문에 할 말도 없어요. 그 고발 내용에 전혀 모르십니까, 후보님? 난 전혀 몰라요. 윤 전 총장 본인이 직접 연루된 의혹. 대선 출마 이후 최대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고발 사주 의혹은 제보자에 대한 공격으로 프레임이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보TV입니다. 사건의 본질은
박지원 게이트, 뉴 권언 유착 이런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제보자 조성은 씨가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의 악의적인 그 허위 보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났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이건 누가 봐도 엄험한 정치 공작의 냄새가 분명히 납니다. 이제 국정원 게이트, 박지원 게이트라는 윤석열 캠프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 공작,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저 하나 그런 공작으로 제거하면 정권 창출이 그냥 됩니까? 당당하게 하십시오. 이런 전략이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화가 드러났습니다. 2021년 9월 12일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대화. 김건희 여사가 걱정하자 명 씨는 걱정하지 말라며 고발 사주 의혹을 박지원, 조성은 게이트로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대화가 이루어진 9월 12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사건이 갑자기 불거져 나와서 전광석화처럼 진행되고 특히 아니면 말고식 정치 공작 수사로 번진 배경에 많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지원, 조성은 사이의 커넥션, 이 사건이 불거진 배경이라는 강한 의심을 제기합니다. 고발 사주 의혹을 최초 제보했던 조성은 씨는 이 수사 보고서를 본 뒤에야 그때의 일들이 이해됐다고 합니다. 첫 번째 컨텐츠는 박지원과 호텔에 간 조성은 이런 거하고, 그 다음 컨텐츠는 홍준표의 숨겨진 애인이었다는 조성은, 유승민과 만났다는 조성, 이런 식으로 그거 유튜브가 약간 스캔들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막 뒤덮으려고 했죠. 그 주체가 누굴지는 사실은 몰랐잖아요. 어떤 전략 회의체가 아닌 명태균과 김건희의 대화로서 그게 어느 정도 논의가 돼서 그 결정되었다는 것이 그 사람의 지휘하에 그 모든 이제 정당과 소속 의원들이 방송 나와서 그때부터 떠들기 시작했던. 명 씨는 김건희 여사를 통해 캠프 인선에도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1차 경선이 끝난 직후인 9월 17일 명 씨는 김 여사에게 캠프 총괄 공동본부장 후보 4명을 추천합니다. 한 달 뒤 주호영 의원은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하여튼 우리 주호영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나경원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2명도 총괄 특보단장과 경선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에 위촉됐습니다. 명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도 자신이 캠프 인사에 직접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보고 분석해 준 사람이 단 한 명 사고 친 사람이 없어요. 경기 교육감, 임태희, 그 사람 이력서 누가 본지 알아요? 저예요. 이력서 보고 그거 한 사람이 저라니까. 그러면 됐어요? 모르잖아요. 대통령 여사는. 관련된 대화도 눈에 띕니다. 지난 대선 윤석열 선거 캠프에서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지낸 신용한 교수. 경선 기간엔 원희룡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그는 이 수사 보고서를 살펴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각 캠프 내 주요 관계자들이 볼 수 있던 문건. 그런데 캠프 내에 아무런 직책도 없던 명 씨가 먼저 김건희 여사에게 이 문건을 전달합니다. 제가 충격받았던 게 여기 경선 룰과 날짜가 바뀌잖아요, 뒤에. 바뀌어요? 여기에 이제 보시면 처음에 국민 여론조사 100%라고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는 2대 8로 치렀습니다. 왜 제가 이걸 선명하게 기억하냐면 다른 캠프에서 항의를 했거든요. 왜 룰이 바뀌느냐고. 9월 5일 1차 경선 룰이 바뀌었습니다.
당시 홍준표 후보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홍카콜라 TV를 운영하며 일반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았고 그에 반해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 당원들의 지지도가 높았던 상황. 당시 김 여사는 국민의힘 선관위원 2명이 경선 수정안을 적극 돕기로 했다는 제3자의 메시지를 명 씨에게 전달하며 의견을 구했습니다. 이름이 언급된 선관위원들에게 연락해봤습니다. 경선 수정안 적극 돕기로 이러면서 이제 연락처까지 공유가 됐더라고요, 서로 간에. 모르겠어요. 난 전혀 모르겠는데. 그러면 혹시 이제 김 여사님으로부터 연락 받으신 적 없나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저는 전혀 그분 전화번호도 없고 한 적도 없고. 명태균 씨도 인사병 나기는 물론 그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김건희의 당시의 걱정은 일단은 국민의힘 후보가 돼야 되는 거였어요. 경선 룰에 대한 걱정도 있었던 겁니다. 다른 건 모르겠으나 명태균은 당시에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너무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김건희와 공유하면서 심지어 경선위원회 전화번호, 이름, 전화를 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서로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사실 후보의 부인이 할 일은 아니죠. 대선을 2달여 앞두고 김 여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사과했습니다. 약 1년 전만 해도 이렇게 많은 기자님들과 카메라 앞에 대통령 후보의 아내라고 저를 소개할 줄은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던 김 여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명 씨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2022년 11월 윤 대통령 부부는 아세안 정상회의와 G20 참석을 위해 동남아시아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순방 2일차에는 각국 영부인들과 함께 앙코르와트 방문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앙코르와트 방문을 돌연 취소하고 심장질환을 앓는 소년의 집을 찾아 위로했습니다. 갑작스런 일정 변경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순방 4일 전 명 씨는 꿈 얘기를 하며 김 여사에게 남쪽을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탄생부터 국정 운영에 이르기까지 명태균 씨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유권자는 윤석열 씨를 대통령으로 뽑았고요. 윤석열 씨를 대통령으로 뽑은 이유는 뭐냐면 네가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무위원들을 임명을 해가지고 공조직을 통해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라고 보내준 겁니다. 선출해 준 거예요. 그런데 공조직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 전혀 그 유권자들은 알 수 없는 사람이 알 수 없는 경로를 통해가지고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국정이 망가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국가적인 자원의 왜곡이 일어나는 거고요. 더 나아가가지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법률이 무력화되는 겁니다.